오늘 토트넘은 이겨야 유로파 안정권의 챔스 경쟁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반면에 벌리는 오늘 이겨야지만 강등 확정을 피할 수 있었죠. 게다가 양 팀은 모두 공격적인 성향이고 그래서 오늘 경기는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스텍이 그 와중에 변화들을 가져와 봤는데 그 변화는 효과적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은 선발 명단부터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이나 공미만 뛰던 쿨루셉스키를 왼쪽에 정발 윙어로 배치했죠. 지난 경기 불안했던 에메르송을 빼고 스킵을 풀백으로 배치했습니다. 반면에 벌리는 4-4-2 형태로 출전했는데 좀 눈에 띄는 것은 테일러와 비티뉴의 왼쪽 조합입니다. 두 선수 다 풀백입니다. 공격수들이 많았음에도 풀백 2명을 한 라인에 배치했다는 건 토트넘의 오른쪽 공격을 억제해보겠다는 뜻이죠. 오늘 쿨루셉스키는 물리적인 한계로 고전했습니다. 쿨루셉스키의 장점인 소유가 왼쪽 측면에 서면서 죽어버렸습니다. 왜냐면 공을 지키면서 전진할 수가 없게 되었죠. 이 상황에서 왼발로 드리블하면 몸으로 공을 지키면서 전진이 아니라 이렇게 후진만 가능하게 됩니다. 쿨루셉스키가 역발 윙어로 뛸 땐 여기서 오른쪽 어깨로 공을 지키면서 상대와 공이 먼 상태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엔 살리지 못했죠. 반면에 손흥민은 오늘 두 가지 변화를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는 슈팅을 평소보다 더 적극적으로 시도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평소보다 더 내려오거나 더 좌우로 넓게 움직이면서 톱이지만 폭넓은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볼은 조금 더 잘 돌아갈 확률이 높지만 만약에 사이드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안쪽으로 크로스가 올라와도 스트라이커가 없으므로 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손흥민 대신에 다른 미드필더들이 그만큼 박스 침투를 해줘야 했는데 그건 토트넘 선수들에게 익숙했던 상황이 아니죠. 반면에 벌리는 토트넘 맞춤 전술을 준비해왔습니다. 토트넘의 후방 빌드업을 수행할 때 전방 압박을 가하거나 공을 받을 선수들을 맨마킹 시켜서 결국 토트넘이 원하지 않는 롱킥을 이끌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다음 장면인데 메디슨이 내려왔음에도 줄 곳이 없으니 결국 비카리오가 롱킥을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좋지 않던 상황에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손흥민이 기수 역할을 하면서 문을 닫고 키퍼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가운데 쪽 패스길은 커버가 되어야 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공이 이렇게 갔을 때 메디슨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측면으로 몰아세울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고 그냥 전진 패스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건 전방 압박 시 토트넘 선수들의 약속된 움직임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나간 베르게가 토트넘의 3명을 뚫어내며 전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토트넘의 선수 3명이 뚫릴 때 발을 너무 쉽게 뻗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일자로 맞지 않게 되었고요. 즉 쉽게 말하면 수비 밸런스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쁜 패스길이 열려버린 토트넘입니다. 이 공을 받은 라르센이 반대쪽으로 깔끔하게 정석으로 밀어차면서 경기는 1-0이 됩니다. 토트넘이 잘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실점은 꽤나 치명적이었죠. 득점하기 전엔 꽤나 공격적으로 나왔던 벌리인데 득점하자마자 바로 10명 전원 수비를 수행하며 수비적으로 지키기 모드에 들어간 벌리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토트넘은 포로의 공격성이 빛납니다. 존슨과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전진하기 시작하는 포로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사르가 3명을 자신에게 끌어당깁니다. 사실은 이 선수가 사르를 맞고 이 선수가 포로의 커버를 가줬어야 했는데 워낙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 커버 나가는 게 늦었고 포로는 저항 없이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여기서 니어포스트로 슈팅을 하면서 득점을 성공했죠. 경기는 1-1이 됩니다. 사실 그동안 슈팅을 너무 안 때려서 답답했던 토트넘인데 오늘은 확실히 열리면 때리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토트넘은 전반은 1-1로 마무리했지만 뭔가 플랜이 딱딱 맞아서 잘 풀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전반 끝나고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꼽자면 좋았던 점은 스킵의 활용입니다. 포스텍은 원래 왼쪽에 우도기가 나오든 벤 데이비스가 나오든 에메르송이 나오든 똑같은 역할을 시켰죠. 하지만 이번 경기에선 스킵을 수비적으로 밸런스를 잡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빌드업할 때 중앙으로 개입시켜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스킵의 색깔에 어느 정도 맞게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건 지난 4연패 하던 4경기에 비해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상대 키퍼의 빌드업 미스나 던지기 미스가 많았었는데 그 찬스를 토트넘이 전혀 살리지 못했었다는 것도 있죠. 자기가 잘해서 넣는 것도 실력이지만 상대의 실수를 충분히 이용하는 것도 강팀의 조건입니다. 토트넘은 후반에 쿨루셉스키가 오른쪽,
존슨이 왼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이 좀 소유가 되면서 아기자기한 플레이들이 많았습니다. 여차하면 스킵도 안쪽으로 들어와서 빌드업 숫자를 늘려주는 플레이를 해줬죠. 그리고 오늘 손흥민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박스 바깥으로 나오는 빈도가 많았고 박스 안에선 이런 빌드업 상황에서도 관여했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에게 선수를 몰아놓고 포로에게 이렇게 내줍니다. 포로가 이 공을 잡고 다이렉트한 슈팅을 날리지만 옆그물에 맞습니다. 아까 포로가 득점으로 자신감을 얻어서 그런지 계속 과감한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1득점 4자신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율을 어느 정도 조절해야 되는 포로입니다. 토트넘은 전반전보다는 후반에 좋은 경기 내용으로 벌리를 몰아붙이긴 했지만 득점이 터지지 않자 포스텍 감독은 교체를 가져갔습니다. 스킵을 빼고 드라오신, 비수마를 빼고 벤탄쿠르, 클루셉스키를 빼고 스칼렛을 투입하면서 반더벤을 풀백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른쪽 위주였던 토트넘 공격이 이 교체 이후로 왼쪽에서 좋은 장면이 많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장면입니다. 손흥민이 공을 잡았을 때 슈팅이 좋으니 상대가 2명 정도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반더벤이 우도기가 했던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스피드 좋고 왼발 좋은 반더벤이 땅볼 크로스를 올립니다. 물론 연결되진 않았지만 뭔가 더 큰 우도기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센터백 로메로도 미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역습 상황에서 존슨에게 공을 주고 멈추는 게 아니라 쭉 직선적인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결국엔 언더래핑하는 위치까지 와서 존슨에게 패스를 받고 가운데 쪽으로 컷백까지 하는 미친 체력을 보여줍니다. 오늘 확실히 포로, 반더벤, 로메로까지 기존 수비 라인의 활약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80분이 넘어간 상황, 벌리의 선수들은 집중력이 떨어지며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때 벤탄쿠르가 메디슨에게 좋은 전진 패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더벤에 잘라서 안으로 들어가는 움직임에 메디슨이 공을 넣어줍니다. 이 공을 터치를 잘 해놓은 반더벤이 몸을 왼발 쪽으로 싹 돌려넣습니다. 이 동작이 아주 예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게 차려고 안하고 침착하게 패스하듯이 코스만 보고 감아찹니다. 결정적인 득점을 성공하는 반더벤입니다. 경기는 2대1이 되고 이대로 경기는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4연패 때와는 다른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스킵을 우도기처럼 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스킵에 맞게 역할을 줬다는 게 좋았습니다. 둘째는 클루셉스키를 왼쪽으로 보내본 겁니다. 물론 좋은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변화를 줬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 그리고 별로인 걸 알고 후반에 빠르게 수정한 것도 좋았습니다. 셋째는 결국엔 교체 카드가 맞아떨어졌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상상만 해보던 반더벤의 풀백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골 결정력은 아쉬웠던 장면들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모습들도 찾아볼 수 있었던 경기였습니다. 과연 토트넘은 시즌 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